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파산 면책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그 면책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는데요. 결정문을 받아보면 가끔 이렇게 재량 면책 내용으로 결정문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량 면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은 면책 불허 사유가 없는 경우죠. 면책 결정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면책 결정에는 재량 면책이라는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량 면책이 뭐냐면 채무자를 신문하고 조사해 보니까 면책 불허가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해도 되는 사안인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면책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재량으로, 말 그대로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재량 면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량 면책 결정을 받았던 사건의 판결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형광펜을 칠해놓은 것처럼 채무자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은 된다. 하지만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면책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면책 결정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 보내주셨죠. 그 판례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산 면책 신청할 때 많이 실수하시고 오신 분이 그 보험 해약 환급금이 좀 금액이 크니까 아니면 보험을 갖고 계시면 그것도 압류가 되고 뭐 해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약자를 변경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게 조사 중에서 그 사실이 발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것도 재산 은닉이 되죠.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개의 보험을 그 다른 가족에게 명의 이전을 하고 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됐던 분이 계셨죠. 네, 이분이 재량 면책을 받으셨는데 그 여러 가지 고려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10여 년 전에 이혼을 하시고 자녀들을 여자분께서 혼자 어렵게 부양을 하고 계신 상황이셨고요. 현재도 경제활동을 그다지 많은 일을 못하고 있어 일용직 정도로 활동하고 계셨고 채무가 발생한 경위도 본인이 도박하거나 낭비해서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전 남편의 사업 때문에 보증을 섰다가 생긴 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백만 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될 수 있는 재산을 은닉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었지만 이것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정들이 딱했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판사님께서 면책 결정을 해주셨던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재량 면책을 받는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행위에 문제는 있지만 그게 경중이 낮은 경우죠. 그래서 크게 큰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판단은 되지 않고 그분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채무가 발생한 경위 그리고 이제 조사 절차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자료를 잘 제출하고 경제적으로 갱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셔서 문제가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재량 면책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 파산 면책 절차는 지금 해가 갈수록 제출하는 서류도 많아지고 있고 법원에 출석하시는 길도 많아지면서 이런 경우 있었어요. 어제도 벌써 10여 년 전에 한번 파산 면책을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파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상담 전화가 오셨던 분인데요. 제가 요즘에 진행되는 법원 절차와 서류들을 설명드렸더니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서류 간단하게 제출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진행을 해줬고 법원에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전하고는 많이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서류 제출하는 것도 너무 많아졌고 법원에도 기본적으로 3번 이상 출석하셔야 되죠. 이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파산 관제인 조사 절차입니다.
면담 기일도 있으시고 제출한 서류도 많습니다. 그리고 면담 갔다 오시면 또 추가로 소명해 달라고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죠. 이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관제인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다고 하면 자료도 최대한 준비해서 보기 편하게 정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그건 진행하시는 사무실과 잘 상의하시면서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 사항이 발견됐더라도 내가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갱생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신다고 하면 이 재량 면책 조항을 통해서 문제가 일부 있더라도 면책까지 충분히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신청을 하셨다면 면책받는 그때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신문기일에도 참여하시고 자료 제출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산 면책 절차에서 재량 면책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